생전에 온몸에 장기를 교체했다는 중국 전직 고위관리의 죽음을 계기로 중국 공산당의 장기 수탈이 다시금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이어진 중국 정부와 공산당 고위 관리들의 사망은 장기 수탈과 관련성을 부인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장기 이식을 받은 사람의 면역력이 떨어져 코로나19 감염에 더욱 취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말 전 중국 문화부 상무 부부장을 지낸 작가 가오잔샹이 베이징에서 병으로 숨졌습니다. 우리나라 차관급 고위 관리인데요. 공산당 기관지 신화통신은 그가 사망한 한 달 뒤인 지난 2일에야 가오잔상이 베이징에서 87세로 숨졌다는 짤막한 부고 기사를 냈습니다. 기사에 사망 원인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가오잔상의 사망 소식은 그대로 조용히 묻힐 뻔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죽음을 추모하는 글이 뒤늦게 중국 네티즌을 통해 발굴되면서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이 추모사에는 가오잔상은 수년간 완강하게 병마와 싸우며 온몸의 장기를 다수 교체했다며 고인은 생전에 내 몸에 많은 부속품이 내 것이 아니다 라고 농담하기도 했다고 적혀 있었죠. 또한 전염병, 즉 코로나19 발생 전까지만 해도 그는 정정하고 머리가 맑았으며 목소리가 우렁찼다며 환자 같지 않았는데 이렇게 빨리 우리 곁을 떠날 줄은 몰랐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추모사는 가오잔상의 지인이자 중국 공산당의 위성정당인 중국민주촉진의 부주석인 주용신이 쓴 것입니다. 고인을 그리워하는 내용이지만 신화통신 부고기사에는 없었던 가오잔상의 죽음을 둘러싼 많은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그 하나가 바로 장기 수탈입니다. 그동안 국제인권단체들은 중국 공산당 관리들이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장기를 교체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해왔습니다. 이번 추도사는 고인을 애도하려 했지만 오히려 이 같은 의혹이 사실임을 스스로 시인한 셈이 됐다는 것입니다. 국제인권단체들은 중국에서 이식 수술에 사용되는 장기는 자발적 기증이 아니라 무고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상대로 한 강제적 약탈로 얻어진다고 지적해왔습니다. 이른바 강제 장기 적출이죠. 중국 온라인에서도 잇따른 중국 고위 관리 사망을 놓고 최근 중국에서 급증한 실종 사건이나 장기 수탈 연관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그 장기들의 출처가 어디냐? 결국 국민 아니냐? 그래서 요즘 실종자를 찾을 수 없는 건가? 실종자들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이제 알았다. 모두 공산당 간부 몸속으로 들어갔구나. 전직 문화부 부부장도 온몸에 장기를 갈아치우고 있으니 그 위에 고위층은 도대체 얼마나 교체했을까? 중국 공산당 고위 관리들은 살아남으려 남의 목숨을 앗아간다. 이번 추모사는 최근 중국에서 급증한 유명인사 고위층 사망에 관한 새로운 시사점을 던집니다. 바로 장기 이식에 따른 면역력 저하입니다. 중국의 정치 경제에 정통한 평론가인 친펑은 중국 공산당 관리들이 장수할 수 있는 것은 수명 연장 치료를 받고 있기 때문인데 여기에는 장기 교체가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 몸의 면역 체계는 이식 수술을 통해 몸에 붙여진 남의 장기를 외부에서 침입한 이물질로 인식해 공격합니다. 이 때문에 장기 이식 수술을 받은 이들은 평생 면역 억제제를 복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바이러스 감염 등의 일반인보다 훨씬 취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친펑은 장기를 교체한 공산당 관리들 역시 면역 억제제를 복용한다. 알다시피 코로나19를 일으키는 중공 바이러스에는 백신이나 치료제가 효과가 없어 이에 대항하려면 면역력이 필수다. 그래서 중국 관리들은 중공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치명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캐나다 공립대학에서 중의학을 가르치는 조나단 류 교수는 이달 6일 라디오 방송 SOH와의 인터뷰에서 장기 교체는 중국 공산당의 특권 중 하나라며 이는 장점인 전 주석이 시작한 것이다. 장점인의 장남 장면형은 암 때문에 장기를 5번 교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캐나다에 거주하는 중국 민주화 운동가인 성세는 중국 공산당은 중국인을 사람이 아니라 일종의 자원으로 간주한다며 고위 간부의 장기 이식을 위해 자국민에게서 장기를 수탈하는 것에 아무런 꺼리낌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중국 공산당은 국민의 장기를 자신에게 이식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 장기 이식을 제공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장기 이식을 산업으로 확대해 금전적 이익을 취하는 한편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 확대에도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중국 소셜미디어에는 최근 렁쾅, 즉 사람 광물이라는 단어가 갑자기 엄청난 화제가 됐습니다.
한때 웨이보 인기 검색어에 오르기도 했지만 곧 사라졌습니다. 성세는 중국 당국은 재산은 물론 자기 몸의 장기, 목숨까지 모두 중국 공산당이라는 폭력적 약탈 집단의 것이라는 참혹한 진실이 중국인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한다며 당국에 의해 검열됐을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이 단어가 요즘 다시 떠오르는 것은 중국 각지에서 잇따른 학생들의 실종, 장기 수탈 등이 배경입니다. 성쉐는 중국인들이 자신의 일생이 중국 공산당 관리나 특권 계급에 의해 물건 취급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중국 공산당을 타도하기 위해 일어설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중국 문제 전문가 탕징위안은 이 단어는 1984년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기사에서 처음 등장했는데 당시는 사람도 자원이라는 뜻이었다며, 그러나 지금은 중국에서 중국인으로 태어나면 중국 공산당의 광물이나 다름없이 평생 수탈을 당하며 살아야 한다는 자조적 의미로 쓰인다고 지적했습니다. 탕징위안은 중국 공산당은 멀쩡하게 살아있는 사람을 비인간적으로 취급하고 일종의 희소 광물 자원처럼 수요에 따라 분배하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마르크스가 말한 공산주의 사회의 수요에 따른 분배의 궁극적인 의미일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